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름 옷장에 꼭 하나쯤 있을 법한 바로 냉감 티셔츠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입으면 바로 시원해진다. 뭐 이런 광고 보고 샀는데 막상 땀 좀 나면 금방 더워지고 왠지 찝찝하고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?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냉감 의류의 원리부터 소재, 또 관리법까지 다루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그 광고 문구 너머에 있는 진짜 과학을 좀 이해하고 여러분이 좋은 제품 고르고 또 그 시원함 오래 유지하는 법,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파헤쳐보죠. 옷에 딱 손대면 차갑다 하는 이 느낌, 이게 대체 뭘까요? 그게 바로 접촉냉감, QMAX라고 부르는 건데요. 옷을 딱 만졌을 때 피부에 있는 열이 옷으로 순식간에 확 이동하면서 느껴지는 차가움이에요. 열은 원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잖아요. 네, 그렇죠. 열역학 제2법칙이죠. 바로 그 열 이동 속도를 숫자로 나타낸 게 Qmax 값이고, 이게 높을수록 순간적으로 차가워 이렇게 느끼는 거죠. 예를 들면 고밀도 폴리에틸렌, HDP 같은 거나 아니면 코롱, 포르페 같은 소재들이 이런 초기 냉감에 집중한 경우고요. 아, 네.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그 큐맥스로 느껴지는 시원함은 정말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. 이게 지속적인 시원함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. 아, 잠깐이라는 거군요. 네, 왜냐면 금방 피부랑 옷 온도가 비슷해지거든요. 열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냉감 기능의 그냥 시작점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.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처음 만졌을 때 하는 느낌이 전부가 아니다. 여기가 진짜 흥미로워지네요. 그럼 진짜로 좀 오래가는 시원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이게 사실 옷 자체가 차가워서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원래 스스로 시원해지려고 하잖아요. 땀 흘려서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땀 증발을 옷이 얼마나 잘 도와주느냐, 거기에 달렸다는 거죠. 땀 1g이 마르면서 우리 몸에서 열을 빼앗아 가는데 그 양이 무려 540칼로리래요. 와, 꽤 크네요. 네, 이게 작은 얼음 한 7개 녹이는 효과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옷 자체의 어떤 냉각 효과가 아니라 이 땀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, 이 땀 관리 능력인 거죠. 바로 그겁니다. 그 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우리가 흔히 아는 흡한속건 기능이에요. 땀을 빨리 흡수해서 빨리 말린다. 그리고 그 바탕에는 모세관 현상이라는 과학 원리가 있어요. 아, 모세관 현상이요? 네, 옷을 이루는 실, 그 섬유 가닥들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들 있잖아요. 그 틈들이 마치 땀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피부에 있는 땀을 옷 바깥쪽으로 빠르게 축 빨아 올리는 거죠. 땀 고속도로라. 재밌네요. 네,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일단 땀을 피부에서 옷 바깥으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넓게 퍼뜨려서 공기 중에 빨리 증발시키는 거. 이 두 단계가 잘 이어져야 진짜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. 아, 그래서 의외로 땀을 잘 관리하려고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소수성 섬유, 폴리에스터 같은 걸 주로 쓰는 거군요. 맞습니다. 흔히 여름에 면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면은 물을 좋아하잖아요. 친수성이라. 그래서 땀을 흠뻑 빨아들여서 먹고고 있어요. 축축하게. 아, 그래서 더 찝찝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. 물을 싫어하니까 땀을 흡수하기보다는 그 섬유 사이 틈으로 빨리 통과시켜서 밖으로 내보내고 증발시키는데 더 유리한 거예요. 이야, 땀이라는 물을 다스리려고 물을 싫어하는 섬유를 쓴다니 이게 바로 소수성의 역설이네요. 네, 재밌는 표현이죠. 근데 여기서 기술이 더 들어갑니다. 아예 섬유 단면 모양 자체를 바꾸기도 해요. 이형 단면사라고 하는데요. 그냥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십자 모양이나 네잎클로버 모양처럼 좀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. 모양을 바꾼다고요? 왜요? 그렇게 하면 섬유들 사이에 더 많고 깊은 홈, 그러니까 길이 생겨요. 그럼 아까 말한 그 모세관 형상, 땀 고속도로가 훨씬 더 잘 작동하는 거죠. 효성의 에어로클이나 휴비스, 쿠레버 같은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. 아, 그럼 브랜드들이 그냥 이름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? 그렇죠. 또 다른 방식으로는 아주 가는 실, 마이크로파이버, 극세사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. 머리카락 굵기의 한 100분의 1, 그 정도로 가늘게 만들면 같은 무게라도 실 전체 표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거든요. 표면적이 넓어지면? 아, 땀이 증발할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땀이 더 빨리 마를 수 있는 거죠. 유니클로 에어리즘 같은 제품들이 이걸 잘 활용하고 있고요. 결국 다 이런 섬유의 물리적인 구조,
형태가 기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. 와, 듣고 보니 정말 과학적이네요. 그럼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우리가 옷을 살 때 뭘 봐야 할까요? 라벨 같은 거요? 네, 라벨의 혼용률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. 폴리에스터는 기본적인 흡판 속건 기능이랑 내구성이 좋고 가격도 좀 합리적인 편이죠. 나일론은 폴리에스터보다 좀 더 부드럽고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. 아, 나일론이 좀 더 부드럽군요. 네, 그리고 폴리우레탄, 흔히 스판덱스라고 하는 건 신축성을 더해주죠. 그래서 활동성이 중요한 옷에 많이 들어가고요. 이 비율들을 보면 이 옷은 어떤 특징을 가졌겠구나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또 확인해야 할 게 있을까요? 자외선 차단 기능도 중요하죠. UPF 지수라고 표시되는데요. 이게 UPF 50+ 정도 되면 땀에 옷이 젖어도 자외선을 97.5% 이상 막아줘요. 97.5%요? 와, 네. 일반 면 티셔츠는 UPF가 5에서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젖으면 더 떨어지고요. 차이가 엄청 크네요. 특히 밖에서 활동할 때는 꼭 봐야겠어요. 그렇죠. 야외 활동용이라면 UPF 지수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관리법. 이거 잘못하면 비싼 옷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이게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실용적인 팁일 수 있는데요. 기능성 냉감의류 관리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절대 섬유 유연제를 쓰시면 안 됩니다. 절대요? 왜죠? 섬유유연제 쓰면 부드러워지고 좋잖아요. 그 부드럽게 만드는 성분이 문제예요. 그 성분이 섬유 표면을 코팅해버리거든요. 그럼 아까 말한 그 미세한 틈, 땀 고속도로를 영구적으로 막아버려요. 헉! 영구적으로요? 네. 그럼 흡판 속건 기능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. 한번 막히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요. 와, 큰일 날 뻔했네요. 저도 그냥 막 썼는데. 그렇죠. 그래서 반드시 중성세제를 쓰셔야 하고요. 물 온도도 중요해요. 30도 이하 찬물에 조물조물 부드럽게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건조기도 절대 안 됩니다. 열 때문에 기능이 손상될 수 있어요. 그늘에서 자연 건조하는 게 최고입니다. 중성세제, 찬물, 자연 건조, 그리고 절대 섬유유연제 금지. 꼭 기억해야겠네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냉감 티셔츠의 핵심 능력은 만졌을 때 차가워 하는 순간적인 느낌이 아니라 땀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배출하고 빨리 증발시키느냐, 바로 이 땀 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였죠. 네, 모세관 현상이나 이형 단면사, 마이크로파이버 같은 기술들이 바로 그 땀 관리를 위한 거고요. 이제 여러분은 광고만 보고 혹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좀 더 현명하게 제품을 고르고 또 소중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옷이라는 게 단순히 몸을 가리는 걸 넘어서 점점 더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는 착용형 환경 제어 시스템처럼 발전하고 있잖아요. 착용형 환경 제어 시스템. 흥미로운데요? 네, 이 냉감 기능을 넘어서 미래의 옷은 또 어떤 미세한 공학 기술들을 품고 우리 몸과 상호작용하게 될까요? 예를 들면 스스로 온도를 조절한다거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다거나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자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.